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이 갑자기 굳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암과 DNA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이 굳어지고 그럴 때 목, 어깨, 등 이런 데에 스트레칭 하는 세 가지 동작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마라톤을 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운동하기 전에 꼭 하는 스트레칭 중에 일부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양손에 깍지를 이렇게 끼고서 머리 뒤로 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굽힌 다음에 이 깍지 낀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당길 때 힘있게 잡아당기면은 스트레칭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왼팔의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걸어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왼팔로 오른팔 팔꿈치를 걸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어깨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렸는데 이제 어깨를 돌려가면서 좀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 어깨를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뒤로, 그 다음에 아래로, 앞으로, 위로. 이 동작을 연거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거푸 하고요. 요것을 5번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좀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깨를 뒤로, 아까는 아래로 갔죠? 이번엔 위로, 앞으로, 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아까는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돌리면 어깨의 근육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떠세요? 좀 풀리셨나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을 좀 풀어주고 그러면 영상에 대한 몰입도라고 할까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암 치료의 DN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에 DNA가 들어있고 DNA에 유전자가 있죠. 각 세포가 속한 조직, 피부나 내장, 뼈와 같은 이에 맞는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그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해 원하는 조직과 장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자외선에 의해서 이 DNA가 이렇게 생겼죠. 이 DNA가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A는 비교적 안정성을 가진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를 보시면 되겠죠. 물론 왼쪽은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기 전, 손상이 일어나기 전, 오른쪽은 손상이 일어난 뒤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인 골격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DNA가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DNA 오류에는 DNA 손상과 DNA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DNA 손상은 DNA가 비정상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고 돌연변이는 표준 염기상 순서가 변화한 것입니다. DNA 손상은 수선, 복구 시스템에 의해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는데 복구되지 않은 DNA 손상은 세포에 축적되어서 노화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유전자 기능, 유전자 발현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기록된 DNA 분자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원본과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돌연변이는 유전되지만 손상된 DNA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DNA가 손상되어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과정으로 DNA 손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주는 게 좋겠죠.
DNA 손상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으로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외선 여기 있죠. 그리고 X선과 같은 방사선, 이 방사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알파선이라든가 베타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리고 담배 연기 이것도 방사선 못지않게 DNA를 손상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긴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 독성, 뭐 이른바 이제 발암물질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 독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손상된 DNA를 방치하면 돌연변이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복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개별세포는 하루 최대 100만 개의 DNA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DNA 복구 경로가 중단된 세포는 DNA 손상이 누적됩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종양에는 DNA 복구 단백질에 더 많은 돌연변이를 축적합니다. 게놈과 미토콘드리아 DNA는 화학적, 물리적, 유전 독성 물질에 끊임없이 손상 노출 위협을 받고 있죠. DNA 복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DNA 병변,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발암성 변형도 생깁니다. 세포당 10만 개에 이르는 돌연변이가 종양 발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림은 DNA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는 예를 든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정상적인 DNA죠.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손상되면 이건 이제 손상된 DNA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손상된 부분에 복구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구가 작동하는 뭐 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손상도 뭐 다양하듯이. 하지만 암세포도 DNA 손상과 복구 시스템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항암제는 암세포의 DNA 복구를 방해함으로써 암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의 2019년 5월 19일자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요.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의 홈페이지에서 그 생긴 제목 뭐 요것을 이렇게 따왔거든요. 세드라닙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약품과 함께 사용에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임상적으로 부족합니다. 원래 세드라닙은 종양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암세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빠른 복제로 인해 세포의 유전적 구조가 내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손상은 세포 기능을 방해하므로 암세포는 정기적으로 스스로 복구해야 합니다. 암세포에게 DNA 복구는 양날의 검으로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며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자라는 암세포가 스스로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는 미국 예일 의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세포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상세포가 손상되는 조건이라면 암세포도 별 수 없죠. 암세포도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암도 괴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동안 암을 너무 두려워만 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다. 그렇다면은 한번 암하고도 싸우는 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모두 좀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신 그런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